네, 이번 파트는 작용과 반작용,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에 관한 문제 풀이할게요. 자, 상자를 연결한 드론이 공중에 정지해 있어요. 여기서 봤더니 이렇게 끈이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보이죠? 그죠? 끈이 연결이 돼서, 자, 어떤 힘이 있는지 보자면, 상자는 지구 중심으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중력이에요. 중력은 누가 누구를? 지구가 상자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 중력에 의해서 상자가 누구를 잡아당기나요? 드론을 잡아당기죠. 그래서 요게 상자가 드론을 잡아당기는 힘이면 반대 방향으로 누가 누구를 드론이 상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뭐를 바꿔주면 되냐면 주어, 목적어 이렇게 바꿔주면 이게 하나가 작용이면 또 하나가 뭐가 된다? 반작용이 된다. 그런데 드론이 상자를 드는 힘이래. 드론이 상자를 드는 힘하고 지금 작용, 반작용 관계 찾으라고 그랬지. 그러면 작용, 반작용은 상자가 드론을 드는 힘, 드론을 잡아당기는 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틀렸지 뭐. 왜냐? 드론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거든. 자, 지구가 상자를 당기는 힘과 그 다음에 상자가 지구를 당기는 힘. 이거 작용, 반작용 맞네. 드론에 작용하는 중력과 공기가 드론을 떠받치는 힘. 그럼 공기가 드론을 떠받치는 힘은 공기하고 드론 사이잖아. 근데 드론하고 이거는 중력은 누구야? 지구지, 그지? 그러면 이거는 작용, 반작용 관계가 안 되겠죠?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지면 위에 있는 받침대 위에 자석에 의해 철이 부착된 지구본이 공중에 떠서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지구본에 작용하는 중력과 작용, 반작용 관계인 힘, 중력과 작용, 반작용 관계인 힘하고 또 하나는 평형을 이루는 힘. 이 두 가지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먼저 작용, 반작용을 이루는 힘은 어떻게 돼요? 음, 지구본에 작용하는 중력은 여러분 누가 누구를 잡아당기는 힘이야? 중력은 지구가 지구본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지? 그럼 얘가 주어고 목적어 아니야? 그럼 이번에는 거꾸로 누가 누구를 잡아당겨야 돼? 지구본이 지구를 잡아당기면 되겠지? 맞아? 그러면 이게 작용, 반작용 관계인 힘인 거고, 요게 작용, 요게 반작용 관계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물어봤지? 힘의 평형을 물어봤지? 그러면 지금 지구본이 왜 떠 있어? 여기 철이 있어서 위에 누가 잡아당겨? 자석이 철을 잡아당겨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 힘이 뭐야? 파란색으로 쓰니까 잘 안 보이네? 요 아래에서 위로 잡아당기는 힘은 자석이 누구를? 지구본을 잡아당기는 힘. 그러면 제3자가 잡아당기네. 그지? 그러면 이거는 무슨 관계다? 힘의 평형 관계다. 왜? 중력과 그 다음에 요거 자기력이지? 요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으니까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 됐죠? 자, 3번 봅시다. 질량이 4kg의 물체를 수평인 천장에다 대고, 자, 연직위 방향으로 50N으로 밀었어. 그러면 내가 손이 이 물체를 얼마로 누른 거야? 50N으로 들어 올린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4kg 물체는 누가 잡아당기니? 지구가 잡아당기지.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얼마? 40N으로 중력이라는 힘이 생겨.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40N인데, 내가 위로 50N을 밀어 올렸어. 그럼 하나가 힘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이 물체를 천장이 밑으로 밀어내는 힘. 이게 바로 뭐야? 10N이 되어야지. 이게 작용점이 모두 다 물체한테 있으니까 얘가 10N, 40N이 아래, 50N이 위로. 그러면 모두 합쳐서 합력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천장이 물체를 밀어내는 힘. 천장이 물체를 밀어내는 힘이 몇 뉴턴? 10N.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물체에 작용한 알자힘은 0이다. 네, 정지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물체가 손을 미는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이에요? 50뉴턴이 되어야 되죠? 틀렸고, 손으로 미는 힘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평형을 이룬다. 이거 아닐걸요? 손으로 미는 힘이 얼만데요? 50뉴턴 아닌가? 그런데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얼마였어요? 40뉴턴이죠? 그러면 평형을 못 이루죠. 뭐랑 더 더해져야 돼? 10뉴턴. 현장의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하고, 그지? 더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요 두 가지가 손으로 미는 힘 자체는 중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장이 물체를 미는 이 10뉴턴하고 더해야지만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답은 기억 하나니까 1번. 4번 봅시다. 그림 가는 절 위에 놓인 물체 AB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나는 가에 A에서 크기가 F인임을 연직 아래 방향으로 가할 때 F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AB가 정지해 있는데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가 나에서가 가에서의 몇 배다? 두 배다. 가가 F잖아. 어떻게 알아요? 여기 두 배라고 그랬는데 F를 더해서 두 배라고 그랬으니까 얘 2F거든. 그지? 요렇게 되면 되겠다. 됐을까요? 여기가 F를 더해가지고 두 배가 됐으니 A, B 중력이 F랑 어떻다? 같다. 얘는 2F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가에서의 두 배가 나의 힘과 같은데, 그럼 여기서 이제 작용, 반작용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A가 질량이 얼마인지 몰라? MAG. A가 받는 중력이지. B도 MBG로 받을 거야. 자, 그런데 요 두 개를 합친 게, 여기서 들어 올리는 힘? 수직항력이지, 이게. 그지? B 아랫면의 수직항력. 이 F와 어때야 돼? 같아야지. 그지? 그래서 MAG랑 MBG랑 더한 게 F랑 같아야 되는 거야. 맞죠? 이번에는 어떻게 돼? 요 F를 더 얹었으니까 EF가 된 거잖아. 음.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알아? 내가 여기 있는 A 물체에서 B 사이에 작용하는 요 수직 항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딱 MAG만큼 수직 항력이 되겠지? 그럼 B에 있는 수직 항력인 F보다는 값이 어때야 돼?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뭐가 다 차이가 나냐면, 내가 여기 B하고 저울 사이에 들어 올리는 힘은 EF의 수직 항력인 건 맞아. 수직 항력이 EF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A 지점의 수직 항력은 아까랑은 달라. 왜냐하면 누르는 힘이 뭐가 있어? MAG가 있고 F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수직 항력은 어떻게 되냐면 MAG 플러스 F가 되니까, 그지? 아까 있는 힘보다는 훨씬 더 어때야 돼? 커야 되겠지. 자, 그럼 기억부터 보자. 가에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만큼 준 거야? MAG만큼 준 거지. 이거는 F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지. 왜? A, B 중력이 합친 게 F니까 MAG는 F보단 작잖아.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는 얼마야? MAG 플러스 F만큼이지? 그지? 그런데 가에서는 얼마야? MAG지. 그런데 어떻게 돼, 이거는? 두 배이다. 아니지. 두 배? 보다 커야지. 왜 두 배보다 크니? 내가 MAG가 F보다 어떤 값이야? 작은 값이야. 근데 지금 작은 값에다가 자기보다 큰 값을 줬으니까 두 배보다 큰 거 맞잖아. 그지? 그 다음에 나에서 B가 저울을 누르는 힘과 저울이 B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다. 주어 목적어 바뀌었네. 답 3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죠. 그림은 질량이 2, 3kg의 물체 AB가 용수철과 실로 연결돼서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력부터 표시할게. 얘 얼마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30뉴턴이지. 얘도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20뉴턴이야. 그런데 멈춰 있잖아. 정지라고 하는 거는 알짜 힘이 얼마가 되어야 돼? 0이 되어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C를 통해 전달되는 힘, B가 멈춰 있으니까 장력이 얼마 나와야 돼? 30뉴턴이 나와야 되고, 얘도 장력이 얼마 나와야 돼? 30뉴턴이 나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 하나만 생각해 보자. 힘의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평형이 아닌 상태지. 뭐가 하나 더 있는 거야? 탄성력이 있는 거야. 이 10뉴턴이 바로 뭐야? 탄성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 봅시다. 자,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만가? 10이죠? A가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도 10이죠? 작용반작용으로 같아야 되니까. B에 작용하는 중력과 실이 B를 당기는 힘은 크기가 같다. 당연하네요. 3번. 왜냐하면 중력도 30뉴턴, B를 당기는 실의 힘도 30뉴턴.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과 10뉴턴인데, 그 다음에 아래죠. A에 작용하는 중력 20뉴턴인데, 방향은 다 어디예요? 얘도 아래 방향, 얘도 아래 방향. 그러면 방향이 같아요.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실이 A에 작용하는 힘과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은 평형을 이룬다. 실이 A에 작용하는 힘? 이거 아니야? 30뉴턴?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 10뉴턴. 이 평형이 절대로 될 수 없죠? 정확하게 쓰려면 어떻게 돼야 돼?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이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 플러스 뭐여야 된다고? 중력. A의 중력. 이거 두 개 더 해야지만 같아지지. 됐죠? 요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63 페이지 볼게요. 6번. 질량이 5kg의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10부터 쓰고 할까요? 우리 뭐 제일 많이 쓰는 식이죠? 운동량 보조는 I는 F 델타 T, FT, M 델타 V, 델타 P. 끝. 그러면 여기가 P, 여기가 T, 이렇게 됐잖아요. 질량이 5kg이니까 그냥 바로 써요. 5kg에 속도 얼마 나와요? 6m/s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5kg에 얼마? 8m/s. 이렇게 나오죠. MV잖아요. 뭐, 내가 거창한 식 쓴 거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도 문제 풀다 보면 그냥 식 나오면 쓰세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 알 수 있는 거 있지 않나? 왜냐하면 여기가 시간 t잖아. t분의 지금 델타 p가 되면 여기가 델타 p죠? 그럼 t분의 델타 p가 되면 여기 기울기가 바로 뭐였어요? 힘. 그럼 얘가 얼마? 15뉴턴이 알짜 힘이었던 거고 두 번째는 얼마가 돼요? 5뉴턴이 알짜 힘이 되겠죠? 기울기가 뭐였다? F였다. 끝.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2초일 때 물체 속력은 6이다. 맞네. 물체가 받은 알짜 힘의 크기는 1초는 15뉴턴이고 3초는 얼마야? 5뉴턴이잖아. 그럼 3배다. 맞죠? 3초일 때 물체에는 운동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한다. 여러분, 운동 방향이 누구 방향이에요? 속도 방향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봐봐요. 여기가 지금 F는 MA인데 가속도 방향도 플러스고 속도 방향도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알짜 힘 방향은 누구 방향인데? 가속도 방향인데 가속도 방향하고 속도 방향이 어떻다? 같다. 그럼 이것도 맞네. 답은 5번. 7번 봅시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10m/s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마찰이 5kg인 물체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를 나타냈다. 여기가 F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질량이 5kg이라고 그랬는데 처음 속력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V0가 10m/s고 질량이 얼마? 5kg. 이게 M이잖아. 그러면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인 거야? P0가 MV0잖아. 맞지, 그지? 그럼 플러스 50이 되겠죠. 단위 생략한 거야.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자, 그 다음에 4초일 때 물체 속력 V랑 8초일 때 물체 운동량 크기 두 가지 물어봤네. 그러면 4초였을 때 이때 운동량 변화량 보자. 얼마니? 10 곱하기 4. 그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 까먹으면 안 돼. 이거 틀리기 너무 좋았나? 아닌가? 물체의 운동 방향하고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힘 줬대. 그럼 마이너스 F 줬다라는 거야. 아, 그러면 지금 처음에 운동량이 50인데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20. 요 밑에 면적 구하면 되지. 그 다음에 4에서 8초도 마이너스 20만큼 줄어들어야 돼. 이해됐어요? 어. 그러면 4초일 때 물체 속력 계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속력 계산하는데 마이너스 20만큼이 운동량이 뭐야? 변화량인 거야. 이게 델타 P인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마이너스 20인데 나중 운동량 얼마야? 모르지. P 프라임이지. 그 다음에 처음 운동량이 얼마야? 50이지 뭐.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여기 30 나오면 되나요? 음, 그죠? 그러면 요렇게 30이 나오면 되니까 여기 질량이 5kg, 속도가 얼마? 6m per sec 제곱. 끝났죠? 음. 그 다음에 8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 또 계산하면 되지 뭐. 마이너스 40에 P2 프라임 8초까지니까 그 다음에 이때 50. 그럼 이게 얼마가 나와요? 10 나오면 되나요? 그러면 10 나오면 되는데 여기가 질량이 얼마? 5kg. 속도가 얼마? 2m per sec 제곱. 이것도 뭐 나오겠지. 아, 세크 제곱이 아니라 세크. 잘못 썼어. 세크, 세크.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운동량만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얼마야? 그냥 10이죠? 여기 10.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6. 답은 1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문제가 길어서 그렇지 뭐 별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통합과학 때 다 한 거예요. 질량이 2kg, 3kg의 물체 AB가 서로를 향해 운동을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충돌 전 AB 속력이 8하고 2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나눈 두 물체가 충돌하는 순간부터 A가 B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냈어요. F를. 곡선하고 시간축의 넓이는 18뉴턴 세크다. 이거 작년에도 많이 했던 문제죠. 그냥 바로 풀게요. 충돌하기 직전의 운동량. 여러분 조심합시다. 얘 플러스고요. 얘 마이너스예요. 방향이 어떻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A하고 B 그냥 따로따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지금 오른쪽이 누가 받은 힘이라고 그랬어? A가 B에 작용한 힘의 크기라고 그랬어. A가 B에 작용하는 건 어느 얘네 둘이 충돌하면 어느 방향으로 작용을 해? 얘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지? 얘는 무슨 방향으로 작용해? 마이너스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생은 그냥 바로 씁니다, 이거는. 뭐, 식도 잘 안 쓰고 그냥 바로 쓰면 되는데, 얘가 받은 양을 좀 계산을 해주면 될 텐데,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얼마예요? 질량하고 속도 곱하면 되는 거 알죠? 그럼 얼마? 8이 16이에요. 16. 단위 생략할게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니까. 거기다가 얘가 무슨 방향으로 힘을 받았어요? 반대로 힘 받았죠. 그럼 이거 플러스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8입니다. 그죠? 그럼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나오죠? 이게 운동량 변화량을 이제 써주는 거잖아. 그지? 요렇게 쓸까? 플러스 해놓고 마이너스 18. 반대 방향이니까. 됐지? 그럼 B 입장에선 어떻게 돼? 지금 마이너스 6이었는데 내가 오른쪽 방향으로 힘 받았잖아. 플러스 18만큼 운동량이 바뀐 거야. 그래서 나중 운동량이 얼마인 거야? 플러스 12가 되는 거지. 됐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질량이 얘네, 왼쪽은 2kg의 속도가 얼마일까요? 나왔죠? V는 얼마예요? A 나중 속도는? VA 프라임이라고 할까? 그럼 얼마? 마이너스 1m per sec. 이렇게 나오겠고. 이번에는 여기서 질량이 몇 킬로그램? 3kg에 VB의 프라임 속도 구하는 거죠? 그럼 얼마? 6m per sec. VB 프라임이라고 쓸게. 따라서 VB 프라임은 얼마? 6m per sec. 이렇게 되죠.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쓰는 거지. 벌써 3, 6 뭐 이렇게 나왔어야 돼.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충돌 후 속력은 B가 얼마? 6이고 A는 1이잖아. 반대 방향이긴 하지만 그럼 여하튼 간에
B가 더 크죠. 충돌 후 A 운동 방향은 충돌 전과 반대다. 마이너스니까 반대가 맞겠죠? 자, 충돌하는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델타 PA, 델타 PB인데 이게 변화량의 크기라고 그랬지, 그지? 크기는 같아야지. 얼만데? 18이요. 여기 위에 써 있잖아요. 18 뉴턴 세크. 요만큼이 바뀐 건데. 그래서 같아야 돼요. 답은 3번. 9번 봅시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와 C를 향해 각각 3m/s 속도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표는 충돌 후 A 속도를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A, B, C 질량은 각각 2, 4, 1kg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충돌 전 A의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냥 바로 구할게요. 뭐, 이제 시간 안 쓰고도 그냥 바로 구할게.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야? 플러스 6이죠? 3이 6이니까. 근데 얘는 얼마예요? 정지예요. 이게 충돌하기 전입니다. 충돌하기 전에 모든 운동량의 합이 이만큼이에요. 그럼 충돌하고 난 후의 운동량을 밑에다 쓸게요. 근데 충돌 후 B와 충돌한 후 A 속도가 얼마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1이요. 그럼 마이너스 1m per sec 쓰시고 질량이랑 곱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였네요. 그럼 더해서 6 나와야 되니까 여긴 얼마 나와야 돼요? 플러스 8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은 충돌하고 나서 얘는 속도가 얼마면 돼요? 2m per sec면 되지 뭐. 별 내용 아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 얼마냐? 3이 6이네요. 플러스 6이고, C는 얼마다? 0이었다. 자, 그 다음에 충돌하고 난 후에 운동량 봤더니, C와 충돌한 후에는 1m/s라고 했네. 그럼 플러스 2죠? 그럼 이 얼마 나와야 돼요? 더해서 플러스 6이 나와야 되니까, 얼마 나옵니까? 여기가 플러스 4가 나오면 되겠다. 그러면 C는 얼마? 4m/s. 이렇게 되는 거죠. 설마 여러분 내가 충돌하기 직전에 운동량이 뭐 MA, VA, 그 다음에 MB, VB 곱한 게 MA, VA 프라임, MB, VB 프라임 이런 식으로 식을 다 쓰지 않은 거 알아요, 여러분? 그냥 계산해도 되잖아. 그지? 그래서 식을 뭐 다 써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좀 빨리빨리 합시다. 이런 식은 생략할 거야. 왜? 충돌하기 전에 모든 운동량의 합은 충돌하고 난 후에 모든 운동량의 합과 어떻다? 같다 그랬으니까 MV 바로 계산하면 되는데 식을 일일이 언제 다 쓰고 앉아서 다 외웠는데. 이해됐어요? 그래서 BC의 속도 나왔어요. 얼마요? 2m/s. 얘는 얼마? 4m/s. 됐나요? 이게 VB 프라임, VC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됐죠? 넘겨볼게요. 10번 봅시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3V 속력으로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나는 충돌 후 A, B가 한 덩어리가 돼서 V 속력으로, 라지 V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질량은 B가 A의 두 배입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바로 쓰세요. 여기가 M 쓰시고 이거 두 배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2M이고요. 됐죠? 그러면 얘가 M, 얘가 2M이래요. 그럼 바로 계산하면 되지 않아요? 자,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 얼마예요? 3MV고 얘는 얼마입니까? 0이죠? 그리고 나서 충돌 후에 한 덩어리가 됐다 그랬어.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덩어리. 그럼 얘 질량이 얼마예요? M, 2M이니까. 3M 아니야? 음. 근데 3M인데 이게 속도 V랑 이렇게 돼서 같아야 된다. 그럼 나왔네 뭘. 그죠? V는 얼마다? 스몰 V랑 같다. 끝. 자, 그럼 충돌 후 AB 속력은 V다, 맞죠? 충돌 과정에서 A 운동량 크기는 어떻게 됐어요? 줄었지. 왜냐하면 지금 원래 3MV였다가 얼마가 됐어? MV가 된 거잖아. 그럼 감소한 거 맞죠? AB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무조건 같아요. 그럼 답은 5번 되겠고, 11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나는 A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뭘 확인하느냐? 여러분 얘네들 지금 속도고 뭐고 다 나와 있잖아요. 왜요? A 위치가 나왔다라는 건 기울기가 바로 뭐예요? A의 속도 아니에요? 그럼 맨 처음에 몇 미터 퍼 세크? 2미터 퍼 세크. 이게 처음 A 속도예요.
그 다음에 VA 프라임. 충돌한 거죠. 그죠? 여기가 충돌을 한 거야. A하고 B가 충돌을 한 거야. 선생님은 충돌했다라는 걸 곱하기로 표시를 해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충돌을 한 거야. 그래서 이때 속도 얼마예요? 1m per sec죠? 그럼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AB는 어떻게 됐다?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했다. 끝났네, 뭐. 얘가 2m이었지? 속도가 얼마라고? 2m per sec였으니까. 그러다가 충돌하고 나서 M하고 MB가 얘 질량 모르잖아, 그지? MB가 속도 얼마로 갔어? 1m per sec로 갔어.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M은 MB랑 어때요? 같죠? 답은 3번. 별 내용 아니었고. 넘겨서 11번 봅시다. 다음은 역학수레를 이용한 실험입니다. 질량이 1kg인 수레에 A에 달린 용수철을 압축시켜서 정지시킨 후 수레 B를 가만히 접촉을 시킵니다. 자, A 용수철 고정 장치를 해제, 여기를 눌러서 정지해 있던 A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하게 하는 거죠. AB가 분리된 후부터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를 측정한다. 아, AB 속도가 나왔구나, 충돌하고 나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볼까? 지금 A는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라고 그랬어? 1kg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속도부터 계산할게요. 이거 A 속도 나오죠? 기울기니까 4분의 0.4. 그죠? 그럼 얼마? 0.1m per sec. 그 다음에 B 속력도 나오죠? 그럼 얼마예요? 0.05m per sec. 끝났네, 뭐. 얘가 지금 A 속도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0.1m per sec. 얘랑 운동량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지, 크기가. 크기가 같아야 돼, 얘들아. 얘들아, 여기 양쪽에서 미는 힘이 같았잖아, F랑 T랑. 방향만 다른 거야, 그지? 그러면 얘네 둘 다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얘가 속도가 얼마가 됐어? 반으로 줄었네? 그러면 질량 몇 배다? 두 배다 하면 되지, 뭐. 얘가 속도가 얼마니까? 0.05니까. 질량은 얼마여야 돼? 2kg이 돼야지 맞겠지, 뭐. 됐나요? 끝. A 속력은 4초일 때, 2초일 때 되게 멍청한 소리네요. 4초일 때, 2초일 때 같죠. 기울기가 일정한데, 무슨 소리야, 이게. 그 다음에 2초일 때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냐? 1kg의 속력이 0.1m per sec니까 운동량 크기 절대값이죠.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러면 맞죠, 니은이? 디귿. 비질량 2kg. 맞네. 니은 디귿. 4번. 전반적으로 너무 쉬워가지고 별 문제 없죠? 자, 13번 봅시다. 그림 가는 질량이 4하고 2kg의 물체 A하고 B가 같은 방향으로 4m per sec, 2m per sec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AB가 충돌한 후 A는 충돌 전과 같은 방향으로 3m per sec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운동량 보존이네요. 그냥 바로 계산할까요? 4, 4, 16 플러스 16이죠. 2, 2, 4 플러스 4죠. 그죠? 음. 이게 충돌하기 전에 모든 운동량의 합이에요. 충돌하고 나면 얼마야? 플러스 4, 3, 10이죠.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얼마 나와야 돼요? 이게 전체가 20인가요? 여기 8 나와야 되네? 그러면 여기 플러스 8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 4m per sec. 비속력 다 구했어요. 뭐 별 문제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14번 볼까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V0 속력으로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AB 질량은 3M하고 M인데 충돌 후 AB는 같은 직선상에서 운동하고 운동량의 크기, 아, 이게 힌트였구나.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의 얼마다? 2분의 3배다. 이렇게 되잖아요. 난 이렇게 잘 안 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이 2분의 3배라고 그랬으니까 B를 2를 집어넣으면 A가 3인 거 보여요? 그죠? 이게 PA 프라임, A의 나중 운동량, PB 프라임, 이게 나중 B의 운동량이에요. 3대 2라고요. 운동량의 B가. 됐을까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세요. 충돌하기 전의 운동량인데 얘가 얼마예요? 3MV0가 A의 운동량이고 얘는 0이었죠.
그죠? 그럼 여러분 충돌하기 전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3대 2로 나눠 갖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냥 머리 쓰기가 싫어서 그래. 이렇게 하면 그냥 빨리 하잖아. 그럼 충돌하고 난 후에 얼마가 돼야 돼? 이거 3대 2니까 전체가 5인 거죠? 그러면 얼마? 3nv 제로에다가 얘도 3nv 제로에다가 얼마? 얘는 5분의 3만큼. 얘는 얼마만큼? 5분의 2만큼 쓰면 돼. 됐어요? 이게 끝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네들을 질량이 m이라고 했으니까 속도가 얼마가 되는지 보자. 그럼 얘는 속도가 얼마가 되니? 충돌하고 나서 m 빼놓고 5분의 6v 제로네. 5분의 6v 제로가 b의 속도였던 거지. 뭐 괜찮지 않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질량이 3m이니까 속도가 이게 나중에 지금 이게 처음 속도예요? 이게 VA예요? 그 다음에 VA 프라임은 얼마가 되는 거야? VA 프라임 나중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6, 굳이 9. 3, 3은 굳이. 얘는 5분의 9 V0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됐을, 3m이지. 쏘리.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이 3m이니까 5분의 3V0지. 미안해요. 5분의 3V0 이렇게 되면 되겠다. 됐죠? 그럼 비속력은 5분의 6V0고 AB 운동 방향은 둘 다 플러스니까 같겠죠? A의 운동량의 총 크기는 충돌 전에 몇 분의 몇이 됐다? 5분의 2배 됐다? 아니 5분의 3배 됐잖아. 어. 이걸 계산하는 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걸 위해서 답 3번 이렇게 계산하시고요. 15번 봅시다.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학생이 물체 AB와 함께 1m/s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그럼 전체 질량 그냥 볼게요. 얘네 셋 다 움직이는 거니까 10, 40, 20. 그러면 몇 킬로그램? 70kg이 1m/s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됐어요? A, B를 동시에 이제 밀었더니 학생은 정지하고 A, B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래? 그런데 나에서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몇 배다? 두 배다. 그러면 A의 운동량을 P라고 할게요. 그죠? 근데 그거의 6배가 누구라고요? B라고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방향이 A, B가 지금 반대네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A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P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정지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6P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다 구한 거 아닌가? 그러면 이게 얼마야? 5P가? 플러스 5P가 70이죠? 그럼 나눠지네요, 뭐. 그럼 따라서 P는 얼마야? 14 되나요? 음. 얘가 20kg이니까 속도도 나오긴 하는데, 여하튼 간에 여기서 P 값이 얼마가 나왔어? 14가 나왔으니까 얘 6P니까 6 곱하기 14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P니까. 그지? 여기 14인데. 그러면 질량이 10kg이면 속도도 나오겠는데 밑에 슬쩍 봤더니 속도 구하라는 문제가 없어. 그지? 그럼 뭐 구하라고 안 했는데 굳이 구할 필요는 없겠다. AB 운동량의 합은 가와 나에서 같다.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AB 운동량의 합은 가하고 나에서 같을 이유가 없는 게 가에는 A하고 B 운동량 말고도 누가 있어? 학생이 있어. 그지? 그런데 나에서는 학생이 정지니까 없는 거잖아. 여기서는 A하고 누구만 구하면 돼? B 나중 운동량만 구하면 되니까 이게 같을 리가 없지. A 속력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계산하면은 되나? 구했어야 되네. 여기 구할 수 있죠? 질량이 10이니까 속도가 얼마? 마이너스 1.4면 되겠네. 나에는 마이너스 1.4고 얘가 가는 1m/s고 속도가 있었네. 숫자가 안 보여서 그랬는데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맞네요. 자, 나에서 운동량의 크기는 60 아니잖아. 6 곱하기 얼마야? 14 아니야? 그럼 얼마 나와야 돼? 84 나와야 되네. 틀렸네. 니은만 맞아서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16번 봅시다. 그림 가나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속력 V로 운동하던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하고 C하고 각각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네. 충돌 후 가에서는 AB가 한 덩어리가 돼서 V1의 속력으로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A는 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C가 V2 속력으로 움직입니다. 질량이 모두 어떻다고요? 같대요. 이게 힌트였죠? 그러면 이거 M 잡을게요. M 잡을게요. 그럼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 얼마예요, 다? MV죠. 쓰고 싶지 않은데 그냥 써야지 뭐. 자, 질량 2M이죠? 그럼 얘 속도 바로 나오죠? 2분의 1 V. 됐어요? 2M 돼야지만 2분의 1 V 되겠죠? 충돌하기 전과 충돌하고 난 후에 운동량이 같다라고 쓴 거예요. 자, 얘는 MV네요. 그 다음에 얘가 멈췄죠? 그럼 얘는 뭐 얄짤 없이 얼마다? V가 되겠네. 그럼 V1 대 V2는 1대 2죠? 너무 어이없이 쉽네요. 17번 봅시다.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압축된 용수철로 연결된 수레 AB가 3m/s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용수철의 압축이 풀리면서 AB가 분리돼서 운동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써요. 질량이 얼마? 3kg이죠? 이거 더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속도가 3, 3, 3은 9였다가 풀려도 운동량은 합이 같아야 되잖아. 그지? 근데 질량이 얘가 1kg이죠? 그럼 얘가 1이죠? 음. 그러면 9 나와야 되는데 1 나왔으니까 이게 8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질량이 얘 얼마더라? 2kg. 그럼 얘 속도 얼마? 4m/s. 끝난 거죠. 그죠? 그래서 VB가 얼마다? 따라서 VB 프라임은 4m/s 크다. 오른쪽이죠. 플러스니까.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그림은 X축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하고 B의 위치 X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그래프예요? 시간하고 위치 그래프니까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그러면 맨 처음에 B의 속도는 얼마였어? 0이었다가 A 속도는 얼마니? T분의 D요. 뭐 이렇게 그냥 쓰면 돼요, 여러분. 뭐 머리를 열심히 쓸 필요 없이 이렇게 그냥 주는 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기울기가 속도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다? T분의 D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 반대 방향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AB 위치를 나타냈을 때 T일 때 충돌한 게 보이죠? 왜? 충돌하고 나서 속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래프 기울기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 T 지점에서는 누가 충돌을 한 거다? A하고 B가 충돌을 한 겁니다. 그러면 충돌하고 나서 A의 속도는 어떻게 돼요? 4T분의 D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나는 그 문제 풀기 귀찮으면 치환을 잘 합니다. 치환을 잘해서 그냥 얘를 V로 먼저 잡아요, 그냥. 얘를 V로 잡으면 얘 얼마가 돼요? 4분의 1 V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음.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치환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ET일 때 AB 운동량의 크기를 PA, PB라고 해서 나중 운동량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였나 봐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얼마가 되느냐? 이게 4분의 1V였죠? 요거 계산을 해보면 여기 얼마예요? 4T분의 2D죠? 4T분의 2D. 이게 속도예요. 그런데 지금 밑에 있는 거보다 지금 몇 배 커요? 두 배나 크니까 그냥 약분도 안 합니다, 나는. 4분의 2V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지금 전체 운동량 계산해 주면 되죠? 자, 충돌하기 직전은 A밖에 없어요. 그죠? A밖에 없어서 MA 얼마다? V. 이렇게 되겠지. 맞아? 어. 그 다음에 MA에 얼마? 반대 방향이야. 그 마이너스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 마이너스 4분의 1V 플러스 MB에 얼마다? 4분의 2V. 요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럼 A만 쭉 넘기면 얼마예요? 4분의 5 MA V는 4분의 2 MB V. 이렇게 되죠? 그러면 V를 약분을 해주시고, 뭐 4도 약분해 주시고, 그러면 되겠죠? 그럼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2대 5다.
이렇게 바로 나오죠? 됐어요? 그럼 질량비 나왔으니까 이제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가 질량이 2고요. 여기가 5거든요. 그죠? 그럼 이게 바로 누구의 운동량이에요? 나중 운동량 A의. 그 다음에 이게 누구의 운동량이에요? B의 나중 운동량. 질량비를 구해야지만 얘를 구할 수 있거든. 됐어요? 뭐 4는 똑같으니까. 됐어? 어, 요런 관계로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 운동량은 얼마예요? 음, 인데 운동량의 크기. 여기가 속도가 4분의 2V죠? 어, 질량 나왔죠? 4분의 2V는 B고. 그 다음에 A는 4분의 1V 나왔죠? 그래서 질량 B가 2대 5라고 했으니까 그걸로 나중에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답이 얼마 나와요, 그러면? 여기 답이 계산해 주시면 5 나올 건데, 맞나? 잠깐만. PA 값이 그러면 얼마야? 나중 운동량이. 2 곱하기 얼마? 4분의 1V. 어차피 이거 1대2인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속도가 얼마야? 5잖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계산 뭐 굳이 다 할 필요 없이 속도가 1대1이잖아. 1대2잖아요. 1대2인 거지 뭐. 1대2인 거지 뭐. 속도비가. 곱하기니까. 그러면 몇이 돼요? 5 되네요. 뭐 금방 나왔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죠? 네. 여기까지 찍고요. 뒤로 연이어서 다시 찍을게요.